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답변도 참 잘하시는데 국민의 걱정은 덜어지질 않네요. 국민의 걱정은 덜어지질 않고 우리 군의 그 능력을 떠나서 북의 상황이 우리를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중국이 그 핵실험은 안 된다라고 해서 4월 20일 핵실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핵실험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장관님. 예. 그래서 중국이 그 내용을 미국과 일본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었나요? 예, 아까 이철희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 들었는데, 한미 정보당국의 이 평가에서 우리가 4월 15일, 25일 그 어간을 매우 주시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20일을 특정해서 그러한 얘기가 지금 북한, 중국, 미국, 일본 사이에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제 답변이 좀 제한됩니다. 네, 답변이 제한돼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게 알려주고 우리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에 북한이 통보도 하고 또 중국이 그 북중 국경을 당분간 폐쇄한다라고 그랬더니 하여간 그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중국의 역할이 일정 부분 영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과 일본에게는 통보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또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국으로부터 직접 알아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그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중국과의 관계가 또한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우리하고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키면서 대북 문제에서는 중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 그리고 트럼프의 이야기 속에서 지나고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내비쳐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다행히도 핵실험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가 소통되고 있는 데서 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생각하고. 언론에 보도된 게 확인된 바 없으면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알아도 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안보 관련한 것이고 전쟁의 위기 관련한 것이고 북의 핵실험을 중단시켜 내는 데는 국제적인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북의 핵실험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압박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핵을 폐기시켜내는 것이 또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4월 15일 열병식 당시의 그 미사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ICBM급을 그들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번에 IRBM급을 또한 발사를 했고요. 북한은 무진장 빠르게 미사일을 개발해내는 속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한 비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전에 북한에서 쏜 그 미사일을 우리가 포착했다고 했을 때 몇 시에 그들이 쐈다 그랬죠? 저희들이 05시 27분 경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우리는 몇 시에 그것을 발견한 거죠? 미사일 발사하고 1, 2분 내에 우리 탐지자산이 그걸 확인합니다. 합니다고 요번에 몇 분에 탐지했습니까? 그 시간 내에 있습니다. 5시 31분 얘기가 있었고 5시 29분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31분이면 이미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발사하고 난 다음에는 국내적으로 만약에 미사일이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국내를 향한 미사일이었다 그러면 벌써 발견하고 나면 이미 다 늦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사일이 저쪽에서 발사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막아야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격도 하고 방어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또다시 우리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북핵 개발이 아니라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안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지고 오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튼튼한 안보 속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평화를 만든다는 거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상대가 상대인 만큼 우리 병법에서도 아생연후 살탈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 적을 죽일 수 있다. 그 병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저러한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국방의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는 완비를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1분 내로 반응하면 방어가 가능하고 공격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KMD 체계는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개념입니다. 가능합니다. 몇 분 만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통상 1, 2분 내에 탐지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정확한 탐지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또 능력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랫동안 장관직을 잘 마무리하시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또 뵙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괴롭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김 의원님은 또 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매우 그래도 장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정도를 서운하게 생각하면 장관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번만 더 괴롭히겠습니다. 요게 여러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기술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은 궤도, 그죠? 그 다음에 발사 속도, 하강 속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탄두 형상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탄두 중량도 중요하죠. 크기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우리가 방어 체제를 갖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어떤 미사일 방어를 위해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말 단계 레이더가 배치가 돼서 가동 중일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만일에
이번에 X밴드 레이더가 가동이 됐다면은 이 탐지 식별 추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근본 미사일과 관련한 우리 측의 정보는 우리 정보 자산을 통해서 획득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미군 측에 확인한 결과 그 소위 야전 배치된 성주 현재 배치된 그 레이더도 탐지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탐지했다고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종말 단계 레이더는 대략 사정 탐지 거리가 600km로 돼 있고요. 이거는 성주 쪽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일본의 북방 쪽으로 날아갔는데 대략 보니까 600km 약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탐지했을까요? 저희가 그 탐지 거리를 600 내지 800km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탐지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탐지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미가 공동 운영하고 정보 공조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들었다. 이 정도는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러한 정보를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 KM 셀이라든가 K2 셀이라든가 여러 어떤 그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공유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앞으로 이것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탐지한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아마 실무자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랬고 이 사드 배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 자산의 배치와 운영은 장관님한테도 초미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관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은 현재 우리도 여러 탐지 자산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료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관계 기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죠.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러한 사항. 그 그린파인 레이더라든가 우리 탐지 자산들은 X밴드 레이더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성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자랑했던 X밴드 레이더는 탄두의 형상까지도 식별해낼 수 있는 극초단파, 이게 센티미터 단위로 식별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강 속도가 얼마냐, 탄두 형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 기술적 분석이라면은 당연히 X밴드 레이더의 데이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들으신 거지 확인하신 건 아니죠?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석을 정밀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어떤 그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미 양국의 국방 당국이 얘기했던 뭔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라고 얘기해 왔던 것과 지금 장관님 말씀은 약간의 간격이 느껴진다. 저는 그 이유는 차차 파악을 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나가시는 장관님 이걸 갖고 제가 물고 늘어지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그 전략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600에서 800km라면 평양 서북방 120km의 발사장에 서 있는 것도 미군은 한국 내에서 전부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받겠느냐는 거예요.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는 레이더입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는 레이더라는 것은 매우 정밀하게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걸 그 궤도를 예측하고 어디서 요격할 것인가까지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정도 목적의 수준이어야 전략 자산이지, 그냥 봤다, 날아가는 건 알고 있다, 이런 정도 수준 갖고는 우리가 전략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 사드에 대한 성능을 그렇게 설명해 온 거 아닙니까? 의원님, 성주에 배치된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한 그 전력이 5월 1일부터 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것이 야전 배치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사일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 내지 800이라고 봅니다. 또 고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것을 산 위에서 고각 방사하고 있는 레이더 하나가 지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파악했을까?
일본의 정보가 꽤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출처, 정보 자산에 대해서도 들으신 바 있습니까? 일본보다는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저도 그 대신과의 통화에서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통화하지 마시고 실무자들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확인했냐. 자, 이번에 지소미아가 역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지소미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무자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본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북핵 실험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압박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핵을 폐기시켜내는 것이 또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4월 15일 열병식 당시에 그 미사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ICBM급을 그들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번에 IRBM급을 또한 발사를 했고요. 북한은 무진장 빠르게 미사일을 개발해내는 속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한 비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답변도 참 잘하시는데 국민의 걱정은 덜어지질 않네요. 국민의 걱정은 덜어지질 않고 우리 군의 그 능력을 떠나서 북의 상황이 우리를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중국이 그 핵실험은 안 된다라고 해서 4월 20일 핵실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핵실험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장관님. 예. 그래서 중국이 그 내용을 미국과 일본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었나요? 아까 이철희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 들었는데, 한미 정보당국의 이 평가에서 우리가 4월 15일, 25일 그거간을 매우 주시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20일을 특정해서 그러한 얘기가 지금 북한, 중국, 미국, 일본 사이에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제 답변이 좀 제한됩니다. 네, 답변이 제한돼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게 알려주고 우리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에 북한이 통보도 하고 또 중국이 그 북중 국경을 당분간 폐쇄한다라고 그랬더니 해간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다행히도 핵실험이 되지 않았지만 그 전체가 소통되고 있는 데서 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이 제한된다라고 언론에 생각하고. 보도된 게 확인된 바 없으면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알아도 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안보 관련한 것이고 전쟁의 위기 관련한 것이고 북의 핵실험을 중단시켜내는 데는 국제적인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중국의 역할이 일정 부분 영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과 일본에게는 통보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또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국으로부터 직접 알아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중국과의 관계가 또한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우리하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키면서 대북 문제에서는 중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화, 그리고 트럼프의 이야기 속에서 지나고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내비쳐지고 있는